자, 이번에는 이제 그 교재 218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218페이지 보면은 금극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극화라고 하니까 원래는 화극금이 돼야 맞죠. 근데 역극이다 보니까 항상 화가 금을 극하는 것이 아니라 금이 세력이 더 강해지면 오히려 금이 화의 세력을 누를 수 있다. 이걸 좀 보여주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역극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반드시 지금 여기서 이 예제, 이런 예제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보다 화극금이라고 해서 언제나 화가 금보다 강하다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화와 금이 대치되어 있다도 금이 더 강해질 수 있고 화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금이 강해질 때는 금을 활용하는 게 좋은 선택이 되고요. 화가 강해질 때는 화를 선택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2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를 한번 제가 이제 써놨습니다. 거기서 이 예제를 볼 때 먼저 아까 이제 전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6가지 방법으로 한번 사주를 풀어보는 연습들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실전사주에서 굉장히 필요하니까요. 자, 일간의 강약 왕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간이 강약 왕세를 보려면 먼저 일간이 요거 갖다 이렇게 그 오행 배치돼 놓으면 경일간이 여기 있는데요. 경일간의 아래에 그러니까 여기에 비견과 겁재의 위치죠. 비견과 겁재의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강약을 판단하는데 절대적 기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통금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오행적 대세가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지 아래에 있을 글자가 있으면 일단 강하다고 보시고요. 월지에서 양천간이 장생지, 걸록지, 제왕지를 가지면 12운성으로 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지, 그러니까 일간의 아래쪽에 비견과 겁재가 있으니 얘는 일간은요, 일단은 강약에서 보면은 강하지요. 강하다. 근데 월지에서는 월의 기운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경이 오르면 욕지기 때문에요. 그럼 약간 쇠하다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여기도 약간 그러니까 쇠하다보다 그러니까 왕하다, 쇠하다 할 때 요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의 위치에요. 그러니까 점점 왕하면 내가 전체적인 주도권을 갖지 않은 일에서는 나는 일의 흥미를 못 느끼겠다. 난 내가 전체적인 주도권을 갖는 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다. 여기서는 나는 주도권 잡기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나는 시키는 일, 나한테 떨어진 일은 하겠지만 전체를 갖다가 컨트롤하고 리딩하는데 나는 벅차다고 느낀다. 라는 게 요 정도 기운입니다. 요 정도는 리더급은 아니지만 여러 스텝 중에서 일부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내가 가질 수 있으면 그 일은 잘할 수 있겠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부분에서 이제 약간 쇠하다. 그러니까 강하고, 그래서 이 사주는요, 일간은요, 강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다는 겁니다. 강하기도 하니까 나는 기회만 되면 창업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겠죠. 쇠양새니까 나는 전체적인 걸 내가 주도하기보다는 내가 특정 파트의 일부 정도만 내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 강과 쇠를 갖다가 나는 사주에서 봤습니다. 근데 이걸 대운에서도 이게 강과 쇠가 달라집니다. 대운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시고야 되고요. 일단 사주를 딱 분석하는 단계니까 지금 사주에서 일간을 보니까 강약한 쇠를 보니까 강하기는 하고 왕세 중에 약간 쇠 쪽에 가깝더라.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두 번째, 강한 것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육친이 될 수도 있고요. 특정 오행적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특정 신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강한 것, 강한 것과 사주, 특성,
얘를 통해서 뭘 가져간다? 직업적성을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거 오행 배출에서 이렇게 배출하다 보니까 금의 세력이 세 글자나 있고요. 또 화의 세력이 세 글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주는요, 기본적으로 금의 세력과 화의 세력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죠. 서로 음양이 대치하고 있는 단계니까 되게 좋은 사주에 속합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금의 세력이 강하면 금의 세력이 강한 것인지 화의 세력이 강한지 먼저 살펴야 됩니다. 자, 금의 세력은 뭐가 될까요? 얘는 일간을 중심으로 있죠. 일간을 중심으로 비견과 겁재가 금의 세력이고요. 화의 세력은요, 관성이죠. 그러니까 정관과 편관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일간이 강할 때는요, 그러니까 운에 의해서 금의 세력이 강해질 때는요, 창업을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인 일. 화가 강할 때는요, 직장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장을 감으로 해서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데, 일간이 원래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라도 나는 내가 주도권을 발휘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화가 강할 때는 내가 어디 소속돼서 그들이 일정을 짜고 나는 그 일정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어떻게 되면은 개개 삶에서 하는 게 좋겠고요. 화의 금의 기운이 강해질 때는요, 전체를 갖다 일을 선택권을 내가 결정하고 일정도 내가 짜는 주인의 성격을 살아갈 모습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특징을 보면, 그러니까 요 5에서 추출되고 있는 요 글자와 요 글자가 격을 이루고 있죠. 요거는요, 편관격이 되고요, 요건 정관격이 되죠. 근데 정관과 편관이 이렇게 뭉쳐 있죠. 이랬다가 관과 편관 살이라고 하거든요. 칠살. 관과 살이 혼잡되어 있다. 그래서 관살 혼잡, 사주 유형으로는요, 관살 혼잡이 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정관이면 정관, 편관이면 편관 하나만 딱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서로 혼잡되어 있으면 그 색이 엄청나게 강해져요. 엄청나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비견도 겁재도 있다 보니까 얘 세력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관도 강하고 자기의 몸도 강한 거예요. 이런 거를 살도 관사 혼잡되어 있고 한쪽으로 이제 굉장히 강해지면 그걸 칠살이라 그래요. 살도 왕하고 신도 강하다고 살왕 신강 이런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사주유형 구분할 때는요, 관살 혼잡이지만 살왕 신세도 있습니다. 사랑 신세 이런 경우는요, 이 안에 지진이 없고 다르게 만약에 이런데 포진돼 있으면서 관사 혼잡돼 있을 때는요, 살은 왕한데 몸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요, 엄청 삶을 살아갈 때 참 고생이 많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그 사주의 특징들 중에서 이제 특징으로 보면 관살이 혼잡돼 있다는 거. 자, 근데 그러면 아까 금의 세력이 강한지 화의 세력이 강한지를 살펴보에 따라서 어떠한 유형의 직업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를 한번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세력이 더 강한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형이정법에 의한 그 어떤 특정 글자가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보는 겁니다. 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과 월은요, 여기는 35세까지입니다. 35세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일과 신은 36세 이후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즉 이 사람은요, 대체적으로 35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화가 강한 겁니다. 그리고 36세가 넘어가면 서서히 금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가장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35세까지는 화가 강해지니
직장을 중심으로 내가 일을 선택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과 어울리면서 일도 배우고 경험도 배우고 사회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신감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다 35세가 6세가 넘어가면 다른 기회가 생긴다면 네가 창업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됐을 때 이 삶이 화를 썼다가 금을 썼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 이거 이제 반대로 됐을 때 큰 고생이 기다리고 있죠. 화의 기운이 강한데 내가 공부를 잘 못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직장에 안 들어가고 창업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럴 때는요, 화의 기운을 뭘로 써야 되냐면요, 큰 기업과의 맺은 대리점 계약을 갖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의 가맹이 돼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창업은 하는데 프랜차이즈 가맹할 돈도 없고 그냥 나는 그게 싫으니까 그냥 내가 개인적인 일을 할 거야. 개인적인 일을 하는데 만약에 나는 지금 내가 그래도 이제 군대에서 뭐 요리 좀 해봤으니까 여기서 자격증 따서 베이커리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국밥집을 운영할 거야. 그럼 요걸 쓰는 거죠, 식상을요. 그러면 타고나지 않은 기운을 내가 그냥 쓰려고 할 때는요, 이걸 사업으로 쓸 때는 거기서는 성공할 확률은 거의 낮아지고 실패할 확률이 엄청 커집니다. 근데 이 경일관이 굉장히 고집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베이커리 빵집을 운영했단 망하면 그 다음엔 이 빵이 아니야. 이번에는 한국은 밥을 먹어야 돼. 그래서 이제 김밥집 같은 걸 만듭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싸구려진가 보다. 이번에는 베트남 쌀국수집 같은 걸 만듭니다. 아니면 또 고깃집을 했다가. 그러니까 업종은 많이 바꾸는데 바꾸는 게 전부 다 뭐다? 요식업이에요. 요식업은 된다 안 된다? 여기를 쓰는 거예요? 안 됩니다. 타주에 타고나지 않은 걸 써서 성공할 수 있는 서주는 그런 일은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직업으로 쓴다면 성공 가능성이 점점점 희박해지고 손실의 가능성이 점점점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얘와 얘가 강한 겁니다. 얘가 강할 때는 얘를 쓰고 얘가 강할 때는 얘를 쓰는 거예요. 약한 걸 쓰면 절대로 안 돼요. 또 다른 약한 게 뭐가 될까요? 이게 여기입니다. 이게 유통입니다. 또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럼 뭐 하다가 안 되면 뭐 편의점이나 하지. 이건 유통사업이 전형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지금 편의점을 하기엔 좀 격도 있고 하니까 나는 그냥 다이소 정도 할 거야. 이것도 편의점 유통사업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편의점 하다가 망하고 다이소 하다가 망했다고 그럴까요? 그럼 나는 차라리 이번에 이제 목욕탕이나 할 거야. 또는 모텔 사업을 할 거야. 펜션 사업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뭘 쓰냐? 얘를 쓰는 겁니다. 인성을 쓰는 거예요. 자, 인성을 쓰는 사업을 하는 거, 여기 재성을 쓰는 사업을 하는 거, 식상을 쓰는 사업을 하는 거, 이 사람은 다 안 됩니다. 자, 격국론적으로 따지면 어느 운이 오면 사업이 된다, 어느 운이 오면 안 된다라고 구분을 합니다. 근데 그건 현대한테 안 맞습니다. 지금 현대한테 중요한 건 뭐다? 너는 타고난 걸 쓰면 되고 타고나지 않은 걸 네가 써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사실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거는 강한 거예요. 이 사람이 타고난 거는 이 글자들이 타고난 거죠. 얘가 화가 강한 겁니다. 화는 관이라고 써 있어요. 관을 쓰거나 내 기술을 쓰는 겁니다. 얘를 갖다가.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화가 강할 때는 내가 직장을 생활하는 거고요. 이 금이 강할 때 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먼저 사주를 보면 연월에는 화가 강합니다. 그래서 35세 이후전에는 직장 생활을 권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권하고 그 이후에는요, 내가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창업을 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기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대운입니다. 대운의 변화에 의해서 이 세력들이 기운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합니다. 가령 대운이 흐르는데요, 대운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대운이 여기를 갖다 비추고 있으면 화가 강해집니다. 대운이 이쪽을 비추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이 강해집니다. 또 대운이 여기를 비추고 있으면 이 둘 다 세력을 좀 봐야 됩니다. 또 여기 있으면
이 기운은 약간씩 빠지고 있고 이 기운은 굉장히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음양 관계로서 오행적인 관계적인 측면에서 대운을 보자는 거예요. 자, 대운은요, 남자의 경우와 여자의 경우가 반대로 흐릅니다. 남자는 여기가 음관이기 때문에 정이 역방향 흐르죠. 병호에서 거꾸로 역방향 흐르면 을사갑진, 계묘, 임인, 신축, 경자로 흐릅니다. 여기서 보면 이때까지는 양의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즉 진대운,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5라고 치면 5, 15, 25, 35, 그러니까 40대 중반까지는 금의 기운은 약해지고요. 이제 여기도 지금 인묘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요. 그러면 이쪽의 대운이 진사인묘 지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의 기운은 약해지고 화의 기운은 강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것들은 이제 12운성을 하면은 알게 되면 굉장히 정확하게 아는데 지금은 요 정도의 감각만 가지십시오. 그러면 이 남자의 경우는요, 적어도 40대 중반까지는 얘가 약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 길이 많이 열립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갖는 직장의 모습은 병의 모습이나 정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의 모습과 정의 모습은요, 병은 천간에 있죠. 그러니까 병이나 정이 전부 다. 그러니까 천간에 내 관이 있다는 건 내 직장이 자타가 모두,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웬만하면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알만한 거대 규모, 큰 규모, 국가기업, 이런 것들이 내 직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지에서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둘 다요. 그렇다면 나는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큰 기업에 다니면서 거기서 실권도 가지고 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공개성을 갖다가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 방송국에서 거기서 나는 실적 편집이라든가 취재라든가 의사 결정권도 갖고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는요, 그러니까 기업에 들어간다도 그러니까 상징적인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상당히 기획실에서 홍보를 담당한다거나 인사과에서 어떤 교육을 담당하거나 대외 IR을 담당하는 일도 많이 쓰게 됩니다. 또한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기업에 이제 국가 기업에 있다면 문화공보처라든가 그 국가의 어떤 정당이나 국가를 대변하는 역할 쪽이나 해서 근무를 하는 게 상당히 잘 어울리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자기가 서서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경험을 쌓아서 40대 중반 이후가 되면 내가 그런 쪽에 일에 창업을 해서 이랬던 분야에서 오다를 받아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업종 전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여자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벌써 둘째였던 운부터 신유, 술해로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면요, 이 신유, 술해 자축으로 흘러가면서 점점 이 화의 기운을 못 쓰게 됩니다. 얘는요, 점점 약해지고 못 쓰게 돼요. 적어도 이 사람이 세 번째 대운에 쓴다면, 세 번째 대운, 이 정이 장생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 대운 기간 동안만 이 정이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즉 이때만, 그러니까 30대 중반까지만 어떤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요. 넘어가면 얘가 양재 들어가고 입고지 들어가다 보니까 관과의 관계가 많이 끊어지면서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이 사람은 관을 쓰는 게 아니라, 관에서 내가 관을 갖다가 다니면서 직장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특정 기술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사업을 하면서 조직을 거래처로 쓰게 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어떤 운명인 거죠. 그럴 경우는 이런 걸로 금의 세력이 더 강해지느냐 화의 세력이 더 강해지느냐를 봐서 직업적 전환이 언제쯤 일어나겠다, 그 시점을 알고 있으면 꼭 그 시점에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직업을 바꾸는 걸. 그 시점이 아닌데 다른 쪽에서 바꾸는 건, 다른 쪽에서 고민하는 건요, 다른 시기에 고민하는 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세운이나 월운에 의한 자극에 의해서. 그건요, 한 조금만 있어, 한 몇 개월만 지나면 또 그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중요한 변화가 변곡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력이 완전히 바뀌는 시점, 이때가 직업적 변화가 있는 시기고 바꿔줘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니 사주 유형 쪽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사주 유형을 보면 아까 그랬죠. 살왕신강. 그러니까 살은요. 그러니까 편관과 정관, 편관은 보통 정관은 관이라고 합니다. 정관은 관이라고 하고요. 편관은 일곱 번째 살, 그래서 7살 또는 살이라고만 부릅니다. 그래서 정관과 편관을 한 번에 부를 때는 관과 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관과 살은요 주로 혼잡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관살, 이게 정관이고 편관이니까 관과 살이 혼잡되어 있다. 예, 관살 혼잡이 하나 유형이고요. 관살이 혼잡되어 있을 경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는 관살은 뭐냐면 내가 직장에 다닐 때 직장에서 위 상사가 나한테 일을 주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하나만 있으면 위 상사의 일이 오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두 개쯤 있으면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네 개가 돼 있고 관살이 혼잡돼 있으면요. 나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웬만하면 이 일이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감당 못할 때까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관살이 혼잡되어 있는 경우는요. 일이 많다는 것 특징이 하나 있고요. 일이 많다. 두 번째 특성은요. 책임감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회사에 혼자 다 하는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도 있지만 받으면 그 일을 거절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 중독이 빠지는 경우도 많고요. 또 재미없게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숙제하듯이, 관이 숙제거든요. 사실은요. 숙제하듯이 산다. 그게 책임감이 강하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휴식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해도 적당한 정도 일을 해야 되는데 항상 다른 사람보다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많이 일한다면 그것이 쌓여서 5년 10년 지나면 일은 결과는 좋아 나왔지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언제쯤 문제가 되냐면 대운이 안 좋은 쪽으로 바뀌면서 재물적 손실이 일어나거나 사회적 포지션에 타격이 일어날 때 갑자기 급작스럽게 몸에 아픈 것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가도에 갔을 때는 내 몸이 아픈지도 모르고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실패의 경험이 되면 그동안 누적되어 있는 많은 피로들이 다양한 병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관살 혼잡이 이렇게 많을 경우는요, 예에 의한 병증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화에 대한 병증이 주로 고혈압, 당뇨 이런 쪽입니다. 또 심혈관, 또 시력이라든가 소장에 관한 것도 화의 기운이겠죠. 자, 아무튼 이 사주에서 바라본 것보다 젊은 시절과 나이 들었을 때의 세력이 화에서 금으로 바뀌고 있구나. 얘를 화를 많이 쓰는 젊은 시절에는 직장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게 좋겠고, 금의 세력이 강해지는, 인간이 강해지는 시기에는 자기나 사업이나 창업 쪽을 고민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주 특성은 관살혼잡이다 보니까 내가 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얘를 갖다 팔자에 네 글자가 있는 거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개인 사업을 해도 혼자 쓰는 게 아니라 큰 조직이나 단체, 국가 이런 데에서 계약을 따와서 용역을 제공하거나 납품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대리점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것들, 프랜차이즈 가입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큰 조직과 관계되어 있는 모양으로 내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주 유형 중에 하나겠죠. 자, 대운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남자와 여자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세운의 흐름은 언제 보냐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뭐 28살에 이 남자인데 28살에 뭔가 물으러 왔다고 치면 이때의 대운, 28살에 해당되는 계묘대운에서의 그 세운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의 세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사주와 대운에 부합하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 그 일이 성패 여부를 보는 겁니다. 사주와 대운에 맞는 일이라면 가능하면 된다고 보시고요. 사주와 대운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대운은 묘대운인데, 그러니까 묘대운 목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이 사람이 어떤 일간이 갖다가 일간도 약해지는데 이때 창업을 한다고 내가 주도적인 주도권을 쥐고 뭔가를 하려는 창업을 하려는 것은 되는 일일까요? 안 되는 일일까요? 사주에 안 맞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까지 따지려면 이제 좀 더 깊이 다른 어떤 그 사주의 이론을 배운 후에 그 후에 좀 더 그 진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격과 배우자 건강을 잠깐만 터치해볼까 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많은 거는 성격이 드러나고요, 없는 건 성격이 안 드러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격상으로 금이 많지요. 또 일간이 경금이죠. 그럼 금의 성향이 드러나는 겁니다. 금의 성향은 몇 가지 있죠. 일을 벌리는 것보다는 추스리는 거, 매듭 짓는 걸 좋아해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차단하는 걸 좋아해요. 네 편과 내 편을 갖다가 애매한 식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아니라 너는 적, 너는 악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의 일을 했을 때 명확한 결론 맺는 걸 좋아하죠. 이번 일도 안 꺼내놓고 다른 일 갖다 자꾸 이렇게 오버를 시키는 것, 그래서 쌓인 것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주변을 갖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정리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 방이나 자기가 사무 공간 이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또한 자기가 계획에 의해서 내가 특정 계획 살아갈 때 모든 것은요,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진행할 때 안심하지, 갑작스럽게 계획이 없는 일을 할 때는 당황스러워하는 것도 금의 성향이 가능한 겁니다. 이건 전부 다 그냥 오행론적 관점에서 금의 성향을 읽어주는 거고요. 이런 특징들은 이 오행론의 학원에 굉장히 많이 상세하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런 특징들은 사실은 플러스 알파 정도의 기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특별히 할애해서 강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잠깐 얘기했지만 오행론 학원은요, 그냥 읽어보면 알 정도로 그냥 편하게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다른 사주 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학원을 특별히 강의하진 않는데 이렇게 강의하면서 중간중간에 언급하는 것 정도로 지금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화기운이 어떨까요? 화가 있으니까 어떤 빠르죠. 그러니까 생각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다른 사람의 시각에도 민감하고 패션 감각도 좋겠지요. 어떤 일을 할 때 숨기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판결하고 드러내는 거, 이런 쪽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때로는 갑작스럽게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비밀이 없어서 비밀 갖다 감추지 못해서 당황스럽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나는요,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개적인 일을 할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비밀스럽게 일할 때는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능력을 어떤 내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뭘로 본다? 성격으로 보는 겁니다. 성격으로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성격이 어떻다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그 상세하게 설명하려면 뭐 한두 시간 동안 계속 성격만 해도 모질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토의 기운이 없다 보니까 토는 안정성을 주는 겁니다. 일을 할 때 하나에서 끈덕지게 하기보단 자꾸 옮겨 다닌다. 그게 직장의 변화, 관사 혼잡에 때문에 직장이 변화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건 토가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수가 안정성, 수가 없다는 것은 내가 요식업이나 내가 생각한 것을 자연스럽게 펼쳐내는 기운이 수식성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나는 아랫사람 덕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는 만약에 이 사람이 여자라면 자식에 대한 운이 많이 없는 거예요. 다만 이 안에 이 신중에 어떤 임이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대운이 이렇게 신유술 해자술로 흐르기 때문에 요 기운이 상당히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는 없지만 지장간에 있는 모습으로 식신을 쓸 수는 있으니 세운에 의해서 이미 강화되는 시기에 자녀 출산은 가능하겠다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게 이제 바라보는 게 6번의 성격인 거고요. 배우자를 본다는 걸 약간 잠깐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배우자를 본다는 건데요. 자, 배우자는 경신일주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일 경우에 제가 다는데 이사가 남자라면, 그러니까 경신일주의 남자예요. 보통 고전에서는, 그러니까 천간이 금의 오행이죠. 지지가 금의 오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오행이 천간과 지지가 같죠. 이런 경우를 간과 천간과 지지가 동일하다. 그래서 간, 지, 동, 그래갖고 그 배우자 복이 없는 전형적인 사주로 간여지동의 사주를 예를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배우자 복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조건에서는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떠한 조건에 살면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간여지동인 건 맞아요. 그래서 배우자 복이 없는 건 맞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없는지 그런 걸 이 사람한테 이해를 시키면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여지동인 건 이미 알고 있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지만 일단 빼고, 남자라면 이 사람의 배우자는 토가 됩니다. 이 사람의 배우자는 목이 되죠. 목은요, 그러니까 천간을 바꾸면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연과 월에 갑을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지장간에도 없죠. 이럴 때는요, 그러니까 재성이 원래 아예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은요, 재성에 대한 논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성은 많은데, 여기 있네요. 여기 하나 을이 있네요. 그러니까 을의 위치가 어딨냐면 연월에는 없고 시이죠. 보통 이런 경우는요, 그러니까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경우가 좀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연월에 있는 경우는요, 결혼이 좀 빨리 할 수 있고요, 시에 있는 경우에는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한다면 요 모양의 와이프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이라는 와이프를 얻는데요, 을은요 정제가 되죠. 정제인데, 정제라는 것은 이 경일간인 자기 남자와 정신적 교류가 굉장히 소통이 활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얘가 잘 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 을이 어디로 들어가면 여기가 지금 안방이거든요. 일지가 안방으로 들어온다고 얘기를 표현하네요. 이럴 땐 12운성으로 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12운성으로 태지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결혼 전에는 정신적 교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내가 결혼하고 막상 들어앉히다 집에 내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이 와이프가 몹시 그 자리를 불편해 하더라. 그러니까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태진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아프기도 하고요, 활동도 굉장히 저조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를 벗어나서 만약에 딴 데로 간다면 좀 건강이 좀 나아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만약에 와이프가 활동을 해야 된다면 동거보다는 그 일 때문에 좀 주말 부부를 쪽으로 한다면 와이프가 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장생활 쪽으로 들어간다면 결혼 생활을 하지만 그 와이프가 요거에 영향을 안 받게 됩니다. 즉, 이 사람은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자기가 꾸미는 가정인 거예요. 내가 꾸미는 가정이 신이라는 자리인데 자기는요, 경이죠. 경은 여기서 걸록지에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내 가정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반드시 실현하려고 한다. 나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찝어내서 와이프한테 틀렸으면 고치라고 정확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질 때까지 끊임없이 나는 내 주장을 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다. 왜? 내가 맞으니까. 독불장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성향을 자기가 알고 있으면 고칠 수는 있지만, 근데 그걸 잘 못 고쳐줘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자꾸 자기 의견을 와이프한테 강압적으로 주입시켜서 와이프가 따라오도록 만드는 그걸
노력을 하게 되는 게 이 사람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와이프의 갈등이 생기고 이 을이라는 거 와이프는 을인데 을은요 누군가 구속해 올라 그러고 속박해 올라오면 도망갈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천간론에 나오지만 을은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나는 원래 너랑 같이 맺었던 게 내가 새라면 네가 바위 중에서 잠깐 앉았던 거야. 나를 새장 속에 갖추려고 그러면 나는 죽을 거야. 답답해서 못 살겠어. 그러니 나는 갇힌 새가 아니라 자유롭게 돌아다닐 때 활기를 띨 수 있을 거야 라고 한번 이해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이 가정 속에만 있다고 치면 나는 새장 속에 갇힌 새가 되는데 내가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 때문에 좀 떨어져 살고 주말에 만난다면 나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주말에만 이쪽 이런 경신하고 큰 바위에 앉아서 잠깐 있다가 다시 날아가는 자유로운 모습을 연출할 수 있으니 나는 네가 그렇게 싫지 않아. 웬만한 관계 유지할 거야. 거꾸로 네가 나를 가두려고 하면 즉 간집에서 살려고 하면 나는 갇힌 신세가 되니 나는 활력을 잃어버릴 거야.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가 않아. 나는 너랑 이별을 할 거야. 그래서 살아서 이별을 생별이라 하죠. 이혼이라 합니다. 또 죽은 다음에 이혼을 사별이라고 하죠. 그래서 생사 이별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을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데 지금 시간이 지금 시에 있는 건 늦게 만나는 겁니다. 20대 중반에 만나서 여기 시대 20대 중반에 만나서 그러니까 요 있는 기운을 활용해 갖고 좀 만나려고 치게 되면은 그런 경우는 요 기운이 그러니까 세운에 의해서 약화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도 시대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2000년대 전에는요. 서로 좀 안 맞으면 불편한 관계 속에서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싸우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근데 2000년이 넘어서부터는요. 웬만하면 참는 것보다 이혼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 개인의 인권에 대한 것도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가정에 대한 어떤 생각이 바뀐 겁니다. 참고 지켜야 될 게 가정이 아니라 불합리하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가정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2000년 이후에 일어나서 보니까 잘 안 맞는 경우에는요 이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하나 2000년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맞벌이하는 부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기업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만두는 게 관례인 경우처럼 많이 남았는데 2000년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여자도 하나의 사회 주체 활동으로서 결혼해도 계속 일을 하는 게 당연시되는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여성들이 이혼을 갖다가 주장할 때 이혼을 적극적으로 이혼을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경제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자기의 일이 명확하게 있으면 경제권을 갖고 있으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면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여성이 경제권을 갖는 것 또는 가정에 대한 어떤 생각들의 변화 또 인구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혼율을 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얘기해 주는 게 제가 지금 상담하는 방법들입니다. 또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여자라 이제 이 사람은 여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라면 이 사람의 남편은 여기 있습니다. 병과 남편은 정도 있고 병도 있고 오도 있고 사도 있고 많죠. 그러니까 연월에 관이 많다는 얘기는 주변에 남자가 많은 공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다가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두 개 있어야 귀하지. 여러 개 있으면 남자친구는 되게 많고 남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내가 이성적인 매력을 느낄 만한 남자는 없는 거예요. 그냥 걔네가 친구인 거예요. 남사친.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성을 느낄 만한 애정 그것은 뭘로 연결되냐면 이 식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식상은 애를 낳는 걸 식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애를 낳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성이 가정을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식상은 없고 관살이 혼잡되어 있고 많을 때는요
남자들은 많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남사친이고 남자들이지 내가 애정을 나눌 수 있는 이 배우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결혼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만약에 여기에 없는 것이 대운에 의해서 해대운 자대운쯤 되면 늦어진 걸 갖다가 만회하기 위해서 이때 갑작스럽게 결혼을 서두르는 경우도 많지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병이라는 편관을 남편으로 삼을 수 있고 정이라는 정관을 남편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편관을 남편으로 삼는 경우를 볼게요. 이건 매년 운에 의해서 병이 강해지는 시기에는 편관의 남편을 보고요. 정이 강해지는 시기에는 정관의 남편을 보는 겁니다. 병은요, 여기서 보면 병지에 들어갑니다. 12운성으로요. 그러니까 병은요, 편관이니까, 그러니까 동거도 하고 애정도 나누면서 금전적인 것도 많이 벌어주고 또 그 뭐랄까 건강하게 같이 사는 걸 남자의 덕이라고 보면 이 중에서 이 반 정도만 만족할 수 있는 게 편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거를 하지 않는다면 애정, 금전, 건강은 채울 수 있고 동거를 같이 한다면 애정, 금전, 건강 중에서 한두 개는 굉장히 아쉬운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라는 게 여기 이제 집에 들어오면 병지가 되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굉장히 활동적이지만 안에서 들어온 병지 영향 때문에 그 병자처럼 마치 아픈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온갖 다 떠다니고 활동도 심한데 집에만 들어오면 꼼짝 않는 사람이 이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본인은요, 경은 실에서 보면 그래서 내가 목소리가 엄청 크죠. 그런 것들이 못마땅하니까 코치코치 지적하고 잔소리하는 기운들이 여기서 읽혀지는 겁니다. 일간은 여기서 걸록지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는요, 이 남자는 집에서 꼼짝도 안 하고 누워있는 상태로 있으려고 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여자의 지적을 부르게 되고, 여자는요,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남편을 자꾸 이렇게 바꿔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남편을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쥐잡듯이 잡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여기에 집에 머무는 시간들은 되게 불편한 시간들이 되니까 웬만하면 자꾸 집에 안 들어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 사람은 왜 안 들어오냐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 하면서 더 많이 부부싸움을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많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들이 읽혀지는 겁니다. 만약에 정이라는 정관과 결혼했다면 이 사람은 여기서 들어간 욕지가 됩니다. 그러면 집안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금전적 낭비를 할 수밖에 없는 남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정신적인 게 굉장히 맞는데, 이 사람이 욕지다 보니까 금전적 소모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어디 출마를 한다, 어디 내가 어떤 뭘 멋지게 꾸미는데 내 패션을 위해서 좀 많이 돈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남자이지만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구매하는데 쓰기도 하고요. 집안에 어떤 사치품들을 다 남자인데 집에 쓰면서 골프용품부터 자동차용품 같은 거 좀 때깔나게 쓰고 싶은 소비욕이 좀 많은 것, 이런 것들이 단점인 남편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편 모양도 여기서 일지와 대운의 모양의 대운의 모양을 가져서 그 남편이 갖는 그 고유 글자의 12운성으로 남편의 활동 모습, 그러니까 남편의 살아가는 모습을 읽어주는 겁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잘 맞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배우자를 바라본다. 또 하나, 건강을 바라본다는 건 글자가 원인이 많은 글자와 없는 글자가 생깁니다. 많은 글자는 글자가 3글자 이상이에요. 여기와 여기죠. 없는 글자는 수와 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행이 막 여러 개가 많이 없거나 많으면요, 보통 종합병동이 됩니다. 한 군데가 아픈 게 아니라 자꾸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하면서 여러 군데가 동시에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온몸이 전부 다 안 아픈 데가 없네요. 그러면 딱 맞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금은 상극이라는 걸 좀 배우고 있습니다. 상극은요, 목이 토를 극한다고 해서 목이 항상 강하다가 아니고요. 사주를 볼 때는요, 목극토는 육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관계이고, 실제 해석을 할 때는 목이 강할 때도 있고 토가 더 강할 때도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사주를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또 진도를 나갈게요.